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기자분들께 이제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럼 기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배우님과 감독님께 첫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수 배우님부터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유준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하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예은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이니 역을 맡았고요. 이렇게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연출한 서유민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에게 지금 처음 선보이는 자리여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고요. 기자님들 질문 받기 앞서서 먼저 첫 질문 기본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께는 이 작품에 이제 어떤 점에 끌려서 참여하게 되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는 마찬가지로 연출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경수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동명의 원작의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대만 원작을 너무 좋아했어서 당연히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고 가장 끌린 점이 뭐냐면 사실 그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피아니스트인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다룰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또 유준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연기를 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실 멜로라는 장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멜로라는 장르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진아 배우님. 네, 저 역시도 원작에 되게 팬이었어서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팬층이 좀 탄탄한 영화였기 때문에 이걸 도전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영화에서 멜로라는 어떤 소재가 어떤 한 부분으로 소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인으로 멜로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룰 수 있는 영화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회이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망설이지 않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이렇게 첫 영화 데뷔작이 음악이 중심이 된 영화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너무 뜻깊을 것 같았고요. 또 저도 원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재탄생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원작을 굉장히 좋아했고, 팬이었었거든요. 어느 정도 팬이었냐면 혼자서 대만의 그 원작의 촬영지를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아하고 좀 사랑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 역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건 많이 나누라고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 좋은 이야기를 좀 더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재미와 감동도 같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욕심을 내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네, 우측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이주인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워낙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대만 영화라서 이게 리메이크 하시는데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게 반전을 아는 관객도 많았을 텐데 이 차별화 지점을 어떻게 두시고자 하였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이게 영화 속에서 되게 그림체가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또 원작과는 다른 느낌으로 잘 담긴 것 같아서 두 분이 케미스트리 만족하시는지 호흡은 어땠는지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원작의 그 엔딩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게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작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보러 오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모르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하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셔도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넣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준이가 정아의 정체를 좀 궁금해하고 그러다 의심하고 결국 정아가 뭐 여기에 학생도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그 밝혀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해서 약간 저렇게 유준이가 알게 되면서 둘은 굉장히 다시 되기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긴장감으로 이제 멜로 라인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원진아 배우님과 그리고 신희은 배우님과 할 때 진짜 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촬영을 할 때도 거의 NG가 거의 난 적이 없이 너무 촬영을 진짜 잘 아무 일 없이 진짜 잘 흘러가게 진짜 영화에서 봤듯이 너무 케미가 잘 맞게 촬영을 했고요. 사실 다만 걱정됐던 부분이 저는 그거였거든요. 이게 멜로다 보니까 이제 뭐 널 위해 연주한다 이런 어떤 그런 대사들이 조금은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또 감독님과 그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그래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처음 캐스팅 소식 듣고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가 제일 많이 됐던 건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어떤 표현을 하되 표현 방식이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게 어떤 점에서 조금 다를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딱 영화를 봤는데 도경수 배우가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도 무언가 사랑이라는 한 감정에 꽂히면 굉장히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너무 소화를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이면서도 뭔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미워할 수 없고 이 인물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게 특유의 그 사랑스러움이 이니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저는 굉장히 이니 역을 해준 예은 배우가 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었고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이 다른 배우가 같은 역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소화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도 굉장한 재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분들도 좀 그 점을 비교해 보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예은 배우님도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유준과 정아의 그 사랑하는 그 눈빛과 시선, 그런 행동들이 저도 같이 설레면서 너무 봤고요. 또 이니가 두 관계를 이제 조금은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기분이라서 살짝 눈치가 좀 보였지만 저도 저만의 그런 상황이 있고 저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니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기자 겸 배우 김민진입니다. 영화 제목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영화 말할 수 없는 배우하고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한마디로 본인이 정의를 해주신다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뭐뭐뭐이다. 약간 되게 간단하지만 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열심히 지금 머리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먼저 저는 생각나시는 분들 먼저. 간질간질 멜로이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좀 간질간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질간질 멜로 영화이다라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클래식이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 하면 멜로 영화들이 기억에 좀 오래 남기도 하고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도 정통 멜로 멜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클래식한 분위기와 감성들이 많이 담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랑은 타이밍이다. 저는 제가 출연한 배우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시청 관람하는 시청 관객. 제가 영화가 처음이어가지고요. 관객분들의 시선에서 바라봤는데 가족, 친구, 뭐 연인 다양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야겠다는 저는 좀 그런 교훈을 관객으로서 좀 받아서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아니면 이 영화를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만약에 계신다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 저와 같은 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는 타이밍이다가 아닌 사랑은 타이밍이다 정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타이밍이라도 좋은데요. 네, 저는 첫사랑의 열정이다. 왜냐면 저 오늘도 다시 보면서 야 어떻게 저 두 사람은 저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 진짜 첫사랑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오셔서 그 잊었던 사랑의 열정을 한 번씩 다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의를 해주셨고요. 혹시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네, 저쪽 뒤쪽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박원희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20년 전 영화여가지고 좀 감성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또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셨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민이 정말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 영화이고 워낙 감성 맛집으로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한국의 현재를 다루고 있어서 또 그만의 재미와 또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감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쪽으로 제일 많이 고민을 했고요.
잘 통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도경수 배우하고 원진아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작이 아무래도 주걸륜, 계륜미 두 배우 매력이 워낙 출중한 작품이어가지고 주연 맡으면서 부담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고 캐릭터 잡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캐릭터를 잡아가는 거에 사실 막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의 매력과는 또 다르게 진짜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의 감성으로 잘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걱정됐었던 건 사실 피아노가 사실 가장 걱정됐었던 쪽이었는데, 왜냐면은 진짜 피아노를 하나도 칠 수 없고 악보도 사실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연습을 해야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곡에서 나오는 고양이 춤이라든지 그런 짧은 부분을 연습을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보시는 분들이 저 유준이라는 캐릭터가 피아노를 정말 진짜로 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 짧은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분들이 피아노를 칠 때 어떤 몸 움직임이나 그런 액센트에서의 그런 어떤 표현들이나 그런 거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저도 피아노를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서 사실 그 분이 걱정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피아노를 실제로 집에 좀 빌려다 놓고, 이게 어차피 실력은 느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게 한 20년, 30년 치신 분들을, 전공생들을 따라할 수는 없고, 뭔가 비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노력할 테니 조금 도와달라. 이 곡이 시크릿이라는 곡에게 조금 비는 마음으로 좀 피아노 앞에 많이 앉아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20년 전 전의 연애 감성이랑 지금의 연애 감성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인물을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작의 배우분은 조금 더 성숙하고 뭔가 차분한 느낌이, 저보다는 그런 매력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체구도 좀 작고 좀 발랄한 원래의 성격이 있으니 좀 호기심 가득한 천진난만한 정화를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런 쪽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김성현 기자입니다. 신예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기 너무 잘 봤고요. 네, 어린 시절 바이올린 배우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 중에 실제로 그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어린 시절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악기와 조금 친한 편이어서, 그래도 악기를 이제 처음 잡았을 때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비브라토라던가 아니면은 활을 잡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이 있었고, 또 저는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촬영 당일날 아침에 영상통화 이렇게 틀어두고 나 연주하는 거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고쳐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도 오케스트라 씬을 촬영하면서 그 같이 연주했던 분들이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도 계속 전공생 분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음악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또 보여드리고 따로 레슨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오른쪽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김지연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의 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 LP 포스터에도 있는 LP바에서 이렇게 일명 라붐 장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헤드폰을 씌워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둘 다 내일 그대와를 고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특별히 이 노래를 어떻게 선정하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극중에 유준이가 99년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99년생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또 배우님들은 이 장면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곡을 어떤 곡으로 할지 정말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장면이 둘의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둘의 심경이 잘 가사에 드러났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매일 그대와 가사처럼 정말 지금 현재 사랑하는 이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가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가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멜로디가 그렇게 막 슬프지 않지만 뭔가 슬픈 정조가 배어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곡이 저에게는 매일 그대와였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들국화를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매일 그대와가 발표되고 그럴 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다시금 많이 듣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유준이는 음악도 많이 듣고 음악도 많이 알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이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근한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그 들국화 선배님들 노래가 사실 그렇게 자주 듣던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 막 자주 듣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서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를 계기로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좀 많이 듣게 됐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유준이랑 정화를 표현하기에 딱 적절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원진아 배우님도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거 촬영을 하면서 그 LP숍이라는 데를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실제로도 있는 곳이고 저희가 빌려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처음 갔을 때 약간 이렇게 시간에 흐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너무 소중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도 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가 흥행을 하거나 그런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어서 저에게도 좀 생소한 곡이었는데 묘하게 처음 딱 듣자마자 제가 이 노래 가사를 같이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언제 어디서든 흘러나와도 조금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 없던 추억이 생기는 것 같은 음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오늘 극장에서 이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약간 방울방울한 어떤 효과음 같은 게 또 음악에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영화의 판타지 같은 장르와도 되게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먼저 새 배우 캐스팅하신 이유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예은 배우는 지금 또 대세 배우로도 많은 사랑받고 있는데 어쨌든 첫 영화시잖아요. 이제 스크린 데뷔하신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제안받고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쓰면서 어떤 분이 유준이랑 제일 잘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썼을 때 처음 떠오른 분이 이제 도경수 배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낭만적이고 또 목소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 쓰고 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원래 돌리면은 이제 많이 거절도 받고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배우님이랑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너무 다행히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영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막상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진짜 시나리오만 보면은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오그라드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지? 근데 도경수 배우님이 저랑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런 대사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너무 믿음직스럽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아는 정아 역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추천을 통해서 이제 원진아 배우님을 이제 뵙게 됐는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굉장히 저희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진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가? 되게 오래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친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너무 진솔하게 어렸을 때 얘기부터 막 쫙 해주시는데 정아가 저런 인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뭔가 지금 우리 캐릭터 정아도 이렇게 음대생 같지 않는 집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이지만 되게 재능이 많아서 이렇게 음대를 다니고 그러한 근데도 되게 씩씩하고 밝고 또 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캐릭터가 너무 정아랑 맞고 원진아 배우를 보면서 정아가 떠올라서 네 너무 같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물론 작업할 때도 정말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 정아한테 계속 들어오게 돼가지고 정아의 이 밝고 건강한 이 좀 이미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예은 배우님은 제가 그때부터 10대들의 전지현이라고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또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뵀었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부터 그 느낌이 너무 음대 여신 같은 그런 정말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오고 뭐 그렇게 잘한 그런 느낌의 뭔가 우아하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음대생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올린도 어렸을 때 하셨다고 그러고 언니분도 심지어 음악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와 정말 인의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신예은 배우님이 인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인물 조감독이랑 둘이서 막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훌륭하게 대세 배우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신예은 배우님 이번 작품이 스크린으로는 첫 데뷔작인데 네. 예,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따뜻하신 너무 수줍으신 감독님과 그리고 저를 너무도 잘 챙겨주는 두 언니 오빠인 경수 오빠랑 진아 언니랑 함께 하는 이 작품이 저의 첫 데뷔 영화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방금도 드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신기한 떨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제 이름이 뜨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끝나고 제 지인분들께 마지막에 내 이름 뜬다고 그렇게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입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를 이거를 이제 극장에서도 보고 TV에서도 이제 해줄 때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 예전 영화랑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고교생이지 않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들국화 음악 나오는 건 좀 한국식으로 좀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재밌게 바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비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리메이크 하시면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원작을 뭐 재밌게 봤던 그 관객들이 이 영화랑 어떤 점을 좀 비교를 하면서 뭐 나은 점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런 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재밌겠다 이런 걸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제 원작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준이가 정아를 의심하고 좀 궁금해하다가 의심하고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그래서 이별까지 먼저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이제 큰 유준의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원작에서는 사실은 그 상윤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사실은 그 샤오위를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막 물어보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 사실 그런 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대학생인데 그냥 순순히 기다리고 있기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그런 유준의 큰 감정의 폭을 넣어서 재미를 더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또 바꾸고 그러니까 다르게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정아 역시 또 그렇게 마냥 이제 좀 연약하게 후반부에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또 이제 사랑을 찾아서 좀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가려는 그러한 용감한 질주 같은 거를 저희 영화에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정의 진폭 그리고 그 열정들을 좀 많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음악 영화니까 이제 음악을 어떻게 썼을까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악을 시크릿 곡 외에는 새로운 곡으로 다 저희가 선곡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 원작가의 차별로서 저희가 관객분들에게 드리는 좀 새로운 재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께 끝인사 겸 이제 영화의 관전 포인트 한 가지씩 끝인사 해주시면서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설에 개봉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짜 오늘 추운데 날씨 요즘 많이 추워가지고 좀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그 따뜻한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좋은 말씀들 또 혹은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이렇게 써주시겠다고 이렇게 자리를 메꿔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진짜 너무 귀한 평일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희 영화
네,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영화의 이 순간을 저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예쁜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설에 개봉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